안녕하십니까. 22대 총선 기간에 보내드리는 4.10 총격전. 자, 선거 D-23일, 3월 18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쏟아진 총선 관련 내용들이 있어서 속보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 중남구 도태우 후보 이 공천에서 공천 취소가 됐죠. 도태우 후보에 이어서 역시 부산 수영에서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 예비 후보가 오늘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도태우 후보가 공천이 취소된 대구 중남구에는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 그리고 장예찬 후보가 공천 취소된 부산 수영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 정연욱 예비 후보를 지금 바로 투입을 했죠.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이 연이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탈당을 하고, 이 도태우 후보는 어제 출마 선언을 했고, 오늘 이 장예찬 후보가 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부산에서 무소속 출마를 해서 탈당을 하고 무소속 출마를 해서 승리하면은 당연히 복당을 하겠다. 국민의힘에 복당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얼마 전에 아주 강하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무소속에 출마하는 것은 이 장예찬 후보를 겨냥해서 한 말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선거 때마다 당 공천에서 탈락을 하거나 탈락을 하면은 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어렵죠. 이 경선에 일단 참여를 하면은, 그리고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을 탈당해서 공천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무소속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제 공천이 확정되고 나서 취소가 되면은 또 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일반론적으로 과거처럼 당 입장에 반발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됐다고 해서 다시 들어오는 일, 과거 총선에 그런 일이 상당히 많았죠. 그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총선 후에 다시 승리를 하더라도 장예찬 후보가 승리를 하더라도 다시 국민의힘에 복당할 수 있을지를 놓고 또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총선 후에는 이 지도부가, 국민의힘 지도체제가 어떻게 바뀔지 지금 알 수는 없죠. 어쨌든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절대 다시 복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됐을 경우에 그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을 때까지는 적어도 복당은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도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비대위 끝나고 다시 나와서 출마를 해서 당권을 잡는 경우, 또 그렇지 않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장예찬 후보는 승리 후에 다시 복당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도태우 후보는 제가 오늘 저녁에 도태우 후보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내드릴 겁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와서 한 30분 동안 긴급 대담을 하고 갔는데, 도태우 후보는 명확히 복당하겠다 이렇게 선언은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말, 절대 복당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 말을 감안한 그런 입장 표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속보로 보내드릴 것은, 대장동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지금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가서 이 예비 후보로서 등록을 하고 뛰기도 했는데, 오늘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재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이재명 재판은 위정교사 재판이었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유동규 씨는 다른 재판에 또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앞으로 재판에 충실하게 임하겠다. 본인도 여러 차례 지금 재판을 계속 받고 있죠. 충실히 임하겠다 하면서 계양을 출마는 안 하겠다. 예비 후보 사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그 후보,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예비 후보를 사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그동안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충분히 표명을 했고, 이재명 잡으러 가겠다, 이런 말을 했고, 정치적으로 일종의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본인이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원희룡 지지를 선언하고 예비 후보를 사퇴를 했습니다. 실제로 후보 등록을 하려면 또 기탁금도 있어야 되고, 아니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을 걸로 봅니다. 사퇴를 했고, 또 하나 전해드릴 속보는 조금 전에 국민의힘의 그 비례대표 정당이죠.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순번이 발표가 된 거죠. 4년 전에 미래통합당의 그 비례대표 정당, 미래한국당이 19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20석까지는 당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안정권 하면은 지금 한 15석까지도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 그 정당으로 출발을 해서 좀 민주당과 같이 이렇게 민주당 위성정당과 이 비례대표 표를 가져가는데, 몇 석은 더 민주당 위성정당과 조국신당이 더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15번까지도 보는 상황인데, 보통 20번. 자, 1번은 최보윤, 1번은 상징적이죠. 최보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장애인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됐고, 1번은 여성, 2번은 남성이죠. 남성은 박충건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인데, 탈북공학도죠. 상징성 있는 인물을 여성 1명, 남성 1명, 1, 2번에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관심을 끌만한 인물 중에서는 진종호 선수가 있습니다. 4번, 상당히 앞순위로 받았는데 금배지가 거의 확실해졌죠. 진종호,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장,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죠. 사격의 전설 진종호 선수가 4번을 받았고, 또 관심을 모았던 그 여성 첫 육군 소장 출신이 있었죠. 육군 항공 작전사령관을 지낸 강선영 후보가 5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계속 이름이 나왔던 김건 후보가 6번. 그리고 인요한 후보가 8번입니다. 8번이면은 당선 안정권이죠.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소 소장이고, 대한민국 1호 특별기하자. 그 전에 혁신위원장을 지낸, 그리고 김요한 위원장은 지금 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그 비례대표 정당 국민의 미래의 그런 말이 나오고, 또 정치 평론을 하는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9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이 2사람이 됐습니다. 한 사람은 한지아 11번, 재활의학과 교수죠. 그리고 15번에 김예지 비대위원이 또 받았는데, 김예지 비대위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비례대표를 했죠. 그래서 비례대표 2번 연속을 하는 또 이런 또 진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일보 그 국방 전문 기자 유용원 기자가 12번을 받았고, 전 MBC 사장 김장겸 14번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용산의 이 사회수석을 지낸 안상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16번. 자, 이렇게 받았는데, 좀 당초 유력하게 거론되던 인물들이 몇 사람이 빠졌습니다. 그 중에서 민영삼 사회통합연구원장, 민영삼 원장, 배성희 변호사와 같이 따따부따를 운영을 하고 있죠. 출연을 하고 있죠. 민영삼 원장이 이 비례대표에 상당히 유력하게 거론됐는데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죠. 최연소 비대위원 중에 비대위원인 윤도현 만 21세 신청자 중 최연소여서 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다. 그리고 이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부모 없이 자란 본인이 그렇게 성장을 했고,
그 청소년들과 청소년들이 이제 시설에서 나오게 되면은 후원인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그 활동을 해온 윤도현 비대위원도 이번에는 이 비례대표 명단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했었는데 뭐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앞으로 다른 기회도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총격전, 4.10 총격전, 오늘은 갑자기 쏟아진 속보 몇 가지를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